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네, 오늘은 보험금 지급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신문에서 본 기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한 보험금 신청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말경에 왼쪽 가슴에 몽우리가 져서 내가 혹시 유방암이 이제 유방암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서 X선 촬영, 초음파 검사 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암이 아니다 라고 판정을 하고 의사분께서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6개월 뒤에 이분이 검사를 받기 전에 종신보험, 암보험 관련된 암보험금을 지급해드리는 그 종신보험과 이 암특약을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4월 달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4월 달에 2018년 4월 달 물론 연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낸 연수입니다. 실제 이 연수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2018년 4월 초에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6개월 뒤인 18년 7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유방암이라고 판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 그리고 유방 절제 수술까지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8월달 즈음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그 보험 회사에서 거절을 하고 그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다라고 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금 지급은 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릴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정분쟁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됐냐? 자, 첫 번째로 악성이 아니라고 처음에 판단을 했던 점 그리고 보험 계약 단시 신청인에게 중요한 유방 질환에 있어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알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즉슨 12월 말에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라고 판단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쵸? 네. 몽우리가 좀 있어서 아파서 갔지만 암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고 6개월 뒤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라고만 했지 암이라고 판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릴 의무 사항에 뭐라고 적혀 있냐? 제일 첫 번째 저희 회사에는 제일 첫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아니죠. 질병 의심 소견 아니죠. 자, 여기서 질병 의심 소견이라 하는 것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치료, 입원, 수술, 투약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여기 보면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적 있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네, 맞죠. 4월 달 즈음에 그분이 보험을 계약할 당시에는 내가 이게 암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자기 스스로는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단 4월 달쯤에 가입을 했고 7월 달쯤에 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알고 계실 거 90일 암 면책 기간 90일이 지나야 되는 건데 90일이 당연히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 기간은 지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양성 종양에도 해당하지 않고 기타 건강 상태표에서 열거한 질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암, 백혈병, 고혈압 등 말씀드렸던 거라든지 질병 의심소견, 질병 확정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 이렇게 해서 병원에 다니는데 보험 가입이 될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간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보험금 지급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들 일단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으면 가입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검사를 받았고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솔직히 말하셔야죠.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병원에 갔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네, 숙지하고 계시고 보험 가입할 때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만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은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길게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좀 짧게 더 간략하게 빠르고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